최근에 사업하면서 겪었던 일을 SNS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 제목을 엉엉 울고 싶은 날이라고 썼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평소에 반응을 좀 잘 안 하시던 그런 분들까지 힘내라고 좋아요, 댓글 참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겐 엉엉 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좀 자극적인 건가? 임팩트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글을 썼던 저에게 운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저에게 우는 건요, 아주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그런 일 같은 겁니다. 저는 조용한 공간에서 매일 한 번씩 울어요. 한 번 이상씩 울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감정에 쌓여있는 짜증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배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울어내면서 감정의 노폐물을 배설해내는 건데요. 그런 저에게 엉엉 운다는 건 간만에 거하게 장청소를 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어른들은, 특히 이 남자들은 울음에 참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재평가 상담 이론에 의하면요, 인간은 모두 각자의 무한한 가능성과 고유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때로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회복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치유를 일으켜준 후에 다시 우리는 그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 회복 시스템에는 울기, 떨기, 소리내서 웃기, 분노를 표출하기, 하품하기, 신나서 막 얘기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바로 울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와 분리를 시키고 다시 본연의 가능성을 되찾아 우리는 나아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이 회복 시스템이 막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 충분히 우는 기회를 차단당해서 그 치유 시스템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울 때마다 어른들은 울지마, 울지마 라고 달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울지마 라고 흔들어서 달래버리거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거나, 요즘은 울면은 유튜브 보여주잖아요.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억압적이든 울지마 이렇게 친절하게 했든 그 자체는 이미 상처 치유의 자동적인 과정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핵심은 바로 주목과 허용인데요. 예를 들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동요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요, 치유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심지어 키우는 동물에게도 그런 치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존재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가장인 남자들이요. 가장의 임무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이죠. 가정의 기능은 이것을 근간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목과 허용인 것이죠. 우리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어른이 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울고 싶은 만큼 울도록 허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테마에 대해서는 참 오랜 시간 연구를 했었고 할 말도 참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울음 명상 한번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울음 명상. 아이들은 넘어졌을 때 울고 싶은 만큼 운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울면 안 된다는 강압 속에 눈물이 말라버린 슬픈 어른이 되어가죠. 특히나 한국의 남성들에겐 이 억압이 뿌리 깊게 잡혀 있습니다.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제 상담 파트너가 2시간 동안 우는 것을 경청하며 지켜본 적이 있는데 상처난 마음을 충분히 울어내며 결국 상처와 자신을 분리시켰죠.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한국의 남성분들, 울어도 괜찮습니다. 태어나서 3번 운다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는 걸 뭔 큰 문제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의 노폐물이 소변, 대변, 땀으로 나가듯이 감정의 노폐물이 눈물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대소변 못 보면 몸이 고장나듯 눈물로 안 빠지니 마음이 고장납니다. 울면 안 된다는 주입이 우리 마음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안전한 나만의 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허용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빠지면 우리의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 이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흘리지 않는 눈물은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일랜드에는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하네요. 흐르는 눈물은 고통스러우나 그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저는 저희 코칭 고객들에게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한 데 가셔서 울으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는 걸 숨기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앞서가는 여러분을 허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그런 시도가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울기 위해서 나만의 트리거가 되는 슬픈 내용을 보면서 운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는 신용을 막 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울어진다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웃는 것과 우는 것에 신체 근육 및 조직의 작용이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왜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울음에 막혀버린 분들은 우는 몸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하품을 하세요. 하품을 계속 하시면서 하품을 의도적으로 하는 시도에서 진짜 하품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이때의 신체 반응이 우는 상태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눈물도 나죠. 하품을 계속 해보시면서 그 느낌에 대한 컨트롤 감각이 생기면 그 느낌에다 울고자 하는 의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성대를 크게 연다고 생각하시고 목구멍에 힘을 뺀 후에 호흡을 따라서 올라오는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에 횡격막을 활용해서 파동을 줍니다. 비강, 코는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 연습하시다가 이 느낌에 울고자 하는 의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 2가지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들 해보시고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챙김이 캄스페이스가 앞으로도 함께 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